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돌아보고 발견하고 성장한다라는 책입니다. 맨리피 홀지음, 윤민, 이강의 옮김, 윤앤리 퍼블리싱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조금 느리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의 첫걸음을 떼고 싶은 독자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자기 개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왜 성장인지, 어떻게 성장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온전함에 다가갈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성찰의 시간, 발견의 시간, 성숙의 시간, 이렇게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찰의 시간, 행복의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깊이 생각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지만 걱정에 빠지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면서 혼란 속에서 허우적댈 뿐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걱정할 일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걱정도 습관입니다. 건설적인 시각으로 보면 걱정할 만한 일이 생겼다는 것은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볼 시점이 왔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깊이 사색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많아도 걱정한다고 나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소한 문제를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며 중대한 문제가 터지면 최선을 다해 당당히 맞섭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오래 허우적거릴수록 힘은 빠지고 고통은 커집니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이며 최고의 용기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사소한 일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에 보다 보람차고 나은 삶을 가져다 줄 내면의 힘을 키우는 일에 그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너무 걱정하지 마라. 2. 오지랖이 넓다. 상대방이 그대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면 상처가 되고 그대의 생각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기분이 상할 것이다.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한다며 분노하고 저항하는 사람에게 내 말을 따르라고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원망이요, 남는 것은 실망뿐이다. 그러므로 조언은 그대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대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이들을 위해 아껴두자. 그러면 피차 얼굴을 붉힐 일도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건설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데요.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 비결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친근하고 다정하고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성품을 기르면 외롭게 지낼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배욕과 소유욕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타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3.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착한다. 사람들은 종종 가까이에 있는 소박한 행복은 하찮게 여기거나 포기하면서 너무 멀어 잘 보이지도 않는 행복을 향해서는 온몸을 내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칠수록 행복과 만족에서 점점 멀어지고 허탈해질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능력을 벗어나는 야망이 초래하는 끔찍한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야망 대신에 차라리 절제를 택합니다. 야망을 품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야망이 있어야 발전도 있는 법이므로 적당한 수준의 야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한 야망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만족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맡은 바 책임을 다함으로써 세상이 내게 준 몫만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다했을 때 자긍심과 행복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고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면의 삶에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도 삶을 즐기지도 사랑을 하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곧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중용의 미덕을 지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적당히 해라. 4.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뒤로 미룬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재물을 축적하는 데 소비해버리지 말고 삶 자체를 즐기기 위한 시간과 에너지도 남겨두도록 해야 합니다. 축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는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물질적 자산을 쌓는 것이고, 둘째는 더 나은 사람이 됨으로써 정신적 자산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버는 것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삶은 중용의 도를 따르며 사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온다는 삶의 진리를 늘 되새기도록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너무 돈 하지 마라. 5. 나를 재충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계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로가 누적될수록 어리석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긴장을 내려놓는 방법 중 하나는 반복되는 일상의 책임과 의무에서 잠시 벗어나 새롭고 부담 없는 활동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가 활동은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취미 하나 없이 일밖에 모르는 사람은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예기치 않은 변화가 발생할 경우 본업으로 발전하여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취미를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가 활동도 일을 계획할 때처럼 진지하게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좀 쉬어라. 6. 모든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웃기고 웃어야 하는데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명랑한 분위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물론 삶이라는 것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자칫 삶 자체가 재미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웃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웃는 것이 진정한 유머입니다. 진심이 담긴 웃음에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고 끔찍해 보이는 문제도 색안경을 벗고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사소한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성, 감정, 신체는 우리가 긍정적이고 중용을 취할 줄 아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쁘게 지내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벌고 너무 열심히 사느라 조용히 미소 지으며 쉴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웃어라. 7. 한 번 화가 나면 주체할 수 없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오랫동안 노력해야 만회할 수 있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런 치명적 실수라면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도저히 분노를 통제할 수가 없다. 이런 하소연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나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서 정당한 분노가 일어날 때에도 평정심과 냉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분노를 경계하라. 8.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직성이 풀린다. 참아라. 말로든 행동으로든 선을 악으로 갚거나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과거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지른 악행을 잊지 못한 채 비난과 원망을 계속한다면 현재의 삶이 불행해지고 건강과 활력만 잃게 될 뿐입니다. 잘 짜인 계획조차도 막상 실행에 옮기면 실패하는 마당에 그저 원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올바른 삶의 부산물인데요. 양심의 법칙을 지키면 양심이 우리를 지켜주고 올바르게 살면 좋은 수확물을 거둡니다. 몸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 세심하게 운동 계획을 짜듯이 정신과 감정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도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연의 섭리를 인지하고 노력한 만큼만 대가를 취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은 평생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참아라. 9.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인간은 현명하고 쓸모있고 평온한 사람이 된 만큼 성장한 것이며 성장한 만큼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기 위해 사는 것이며 살기 위해 배워야만 합니다. 시야를 넓혀서 멋지고 아름답고 목적의식이 있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음악, 미술, 훌륭한 문학작품, 폭넓은 철학, 위대한 사상 등을 가까이 하면 내면의 삶을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내면의 삶이 좋은 것들로 가득 차면 세상도 훨씬 좋은 곳이 됩니다. 문제의 실체를 부인하고 필요한 결단을 회피해서는 결코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이 성장함으로써 그것을 뛰어넘는 것뿐인데요.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역경과 비극을 전혀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약간의 지혜나마 갖추어 둔다면 최소한 새로운 문제를 자초하는 일은 방지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용기와 인내심을 발휘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라. 10. 뭐뭐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책임 전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운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한계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신이 문제보다 강하다면 슬기롭게 해결하면 그만이고 문제가 자신의 능력 밖이라면 지금부터 힘을 키우면 될 일입니다.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평온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야 합니다. 또한 불행에 대해서도 너무 골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삶에서 경험한 일들을 찬찬히 돌아보며 배울 것은 배우고 잘못한 것은 바로잡은 다음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 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수많은 사람의 모임일 뿐이고 나도 그 세상의 일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남한테 잘못이 있다고 믿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지 마라. 지금까지 행복의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잘났든 못났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배우고 성장하고 배운 것을 공유할 권리이지 타인을 지배할 권리는 아닙니다. 돌아보고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삶의 토대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진정한 삶을 위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